네, 오늘 정우영 열사 또 유족들과 또 삼성전자 서비스 해고자 동지들과 함께 일본에서 오신 사쿠다 동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쿠다 동지를 말씀을 드리면 미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 사무국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단체 상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달리 일본의 상근자들은 상근비가 없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알바를 해서 벌어서 그냥 자기 돈으로 활동하고 국제적으로도 자기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 와서도 한 3일간은 모텔에서 또 이분이 한국말 잘하셔서 일본에서 한국어 강의를 해서 또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텔에서 줌으로 한국 강의를 또 하시면서 이렇게 틈틈이 한국에 와서 연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계시는 동안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동경 요코하마 지역에 네. 일반 노조가 있습니다. 일반 노조 조합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뭐 수차례 오셨고요. 한 2년간 한국 유학도 하셨고요. 또 한때는 뭐 이명박 정권 때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러 연대로 왔다가 강제 추방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30년 넘게 정말 노동자 민중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동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쿠 동지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저 대표님을 통해서 뭐 페이스북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그 정우형 열사님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선 투쟁을 하신다는 것도 그 대표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졌고요. 어떻게 근데 열심히 투쟁하시는 모습은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일본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이 일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마 그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상승 처벌이 이 여로사님의 투쟁, 그리고 사모님의, 그리고 동지분들의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여사님의 그 투쟁, 그리고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코인의 명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참 긴데요. 일단은 일본 동지분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팔면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사들이에요. 전화를 받고서 가정을 방문해서 AS를 고쳐주는 이런 기사들인데,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들은 예전에는요 그냥 하청 직원이었어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청 직원으로서 일을 했고, 이 하청 직원들이 일을 할 때는 여름 같은 성수기 이럴 때는 더우니까 에어컨들이나 뭐나 하는 기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요. 그러지 않는 기사들은 좀 덜 벌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정규직이 아니었고 하청업체의 직원이었고, 이 직원들은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이요. 한 건 한 건 한 건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이 건건이도 수당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 급여 체계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다가 이 기사들이 정말로 힘든 거는 고객들에게 방문해서 해피콜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점수에 따라서 차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저희가 심히 말해서 뭐 반성문도 쓴다든지 막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 기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겨울 시기 정도 이런 비수기가 되면은 급여가 완전히 줄어서 생계마저도 유지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삼성에는 노조가 아예 자체가 인정이 안 돼서 없었던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기사들이 전국구에 모여 있다 보니까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생각 있는 동지들끼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지들이지만서도 이 동지들이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답게 살아보자 해서 2013년도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생겼어요. 2013년 7월 14일에 이 서비스 지회가 생겨서 노조가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투쟁도 하게 됐었죠. 이러는 과정에 노조가 생기니까 삼성에서 하청이지만 원청인 삼성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노조 탄압을 했어요. 이 노조 탄압의 방법이라는 게 이간질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거리를 차등을 줘서 준다든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런 차이,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게 안 되다 보면은 개인사까지 다 파헤쳐서 가정사 뭐 이혼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빚이 있어서 뭐 이런 문제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조합원들을 견디지 못하게 노조 탄압을 했어요. 이 과정에 지금 제 남편인 정우영 씨와 저희가 알고 있는 최종범 열사는 알고 계시잖아요. 최종범 열사는 같은 천안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최종범 열사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였고, 이게 2013년 10월 말경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생긴 이후 처음 열사 투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열사 투쟁을 했고, 신생 노조인데 무엇을 해봤겠어요. 정말로 그런 동지들이 서울의 상경에서 이 길바닥에서 노숙 투쟁을 하면서, 제 기억에 53일인가요? 54일인가요? 네, 그 정도 유족을 모시고 와서 노숙 투쟁을 하면서 최종범 열사로 인하여서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작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었고 열사 투쟁을 했고, 이런 과정이 최종범 열사 투쟁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 임단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투쟁 과정에 양산에 사는 염호석 동지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어서 저희가 열사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데 최종범 열사 투쟁을 할 때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열사 투쟁을 할 수 있었지만 2014년도 염호석 열사 투쟁을 할 때는 삼성에서 시신 탈취를 시도를 하였어요. 이 정도까지요. 네, 염호석 열사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보호자고 책임자잖아요. 이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몰래 시신 탈취를 해서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저희는. 그런데 저희 동지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열사 투쟁을 해서 염호석 열사를 보내드렸고, 이게 2014년도고 이제 2015년도에 들어서면 박근혜 정권인데, 이 박근혜 정권 때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게 제 남편이 근무하는 천안센터였어요. 천안센터였고, 해고를 정말로 쉽게 해서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 취업규칙, 그러니까 천안센터 사장은 천안과 아산 두 군데 센터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곳에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상도, 울산 뭐 여기까지도 다 시작을 하려고 했고,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이랬을 때 천안센터에서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한테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하기를, 자, 요만큼의 동의를 다 받아뒀기 때문에 조합원 니네들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걸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홍보들을 했어요. 이 과정에 물론 계속 뭐 노조 탄압은 계속 있었고요. 열사 투쟁을 하였어도 2015년도까지도 노조 탄압은 계속 있었고요. 2015년도에 이렇게 취업규칙을 조합원을 무시한 상태에서 비조합원들만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계약할 때 저희 남편이 이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음독을 했어요. 당연히 유서도 썼죠. 네, 유서도 써두고 뭐하고 했고, 음독을 해서 본인이 정말로 자결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새벽에 일찍 출근하셔서 저희 남편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네, 이송돼서 살아날 수 있었고, 이 과정에 다시 이제 노조가 개입해서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남편이 정말 원하는 거는 책임자 처벌. 왜냐면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합의는 합의가 아닌 거기 때문에 제 남편은 정말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합의 과정에 이미 사측에서 투입을 해서 정우영 씨 퇴사를 요구를 했어요. 정우영 씨 퇴사.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고용할 수 없다는 거. 그럴 경우에, 예, 그럴 때 노조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그때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노조는 간부들은 사측하고 똑같이, 네, 그래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합의서를 썼어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당사자의 의사를 완전 무시한 합의서를 썼고, 이때 사측에서는 계속 퇴사를 종용을 했고요. 네, 그때 제 남편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책임자 처벌이 없는 합의서는 본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문제는 개인이 싸우겠다 선언을 했었고, 그래서 제 남편을 뺀 합의서를 썼어요. 자, 요 과정일 때 저희 남편은 분명 유서를 써놨는데 저는 그 유서를 보지를 못하였어요. 사측에서 딱 해서 없애버려서 저는 유서를 또 보지도 못하였어요. 저 남편은 분명 유서를 써뒀고 그 유서에는 모든 내용들이 있었는데 보지도 못하였고, 저희는 노조에서 배제된 합의서를 써버렸어서 저희 의사하고 상관없는, 그러면 이제 제 남편은 당연히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퇴원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시작했어요. 1인 시위. 그거 시위가 이제 문관 앞에 와서부터 이런 시위가 연결됐었고, 그 과정이 지금까지도 연계돼서 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남편이 1인 시위를 시작했었고, 1인 시위를 시작했을 때 이제 사측에서 오만 짓을 다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뭐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남편이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와서 여기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다른 연대 동지들하고 계속 집회하고 뭐하고 이거를 겨울까지 했었어요. 겨울까지 하고, 남편은 그동안 이제 뭐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를 하니까 출근은 하는데 회사 건물 안에를 안 들여보내요. 그 더운 여름에 이 환자를. 네, 저희 남편이 출근해야 되는 시기가 7월, 8월 요때였었는데 그 더운 여름에 회사 건물 내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의사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그러지 않는 한,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는 한 이 건물 내에 못 들어온다. 근데 출근은 해야 돼요. 그럼 제 남편이 할 수 있는 거는, 운전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출근을 시켜주면 거기 앞에서 차 안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거리도 멀리도 못 가요. 그 주차장 내에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버텨야 되고, 다른 동지들이 근무하는 그 근무 시간 동안 버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잠시 화장실이라도 갔다든지 뭐하든 하면은 센터 내에 근무하는 인사 담당에 전화해요. 어디냐고. 근데 지금 화장실이라고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센터 내에 화장실도 못 가요. 외부. 네, 완전 배제돼서. 그럼 저희 남편은 아침에 동지들이 출근할 때 거기서 피켓팅 하고,
대기하고 있고 종일 혼자서 밥 먹어야 되고 저는 여기 와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있으면서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기도 여러 번 했고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병원 입원을 또 하면 이 병가마저도 인정을 안 해줘서 저희가 사측하고 수도 없이 싸우고 정말 이런 2015년도를 보냈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 저희 남편을 그대로 두면은 저희 남편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 한번 차려놨는데 죽을 것 같아서 물론 그동안에 이제 사측에서 회의도 계속 들어왔었지만 저희가 반대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2016년도 1월 달에 사측과 만나서 남편의 회사에 관해서 합의서를 썼어요. 네, 합의금 받고 합의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강제 퇴사인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을 했는데 제 남편은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해고자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해고자 투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해고자 동지들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020년도에 이재용이 분명 비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노조 파괴 공작에 의한 모든 피해자들한테 사죄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사과에 변화는 없었잖아요. 사과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 책임을 지려면 뭐겠어요? 해고됐던 모든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게 책임지는 거잖아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뭐 전국 투어도 뭐든 이걸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고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재용한테 제 남편이 서신을 보냈어요. 내가 해고자다, 피해자다. 그런데 반송 조치를 취했어요. 저희 남편은 견딜 수 없었고 답이 없었겠죠. 그래서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상태가 됐습니다. 네. 네. 뭐 서분 추가로 또 질문하실. 가슴. 네. 가슴 너무 아파. 이들의 삶이 그랬어요. 네, 이들의 삶이 가장들의 삶이 네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네, 삼성의 기사로 사는 이 가장들의 삶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얼마나 처참했는지. 예, 뭐 우리 인터뷰하신 분이 이렇게 지금 감정이 격해지셔서 잠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요 틈을 이용해서 또 이 영상은 계속 돌아가니까요. 우리 박병준 동지는 언제 또 해고돼서 이렇게 투쟁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을 시작한 이유가 저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로 회사에 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술력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입사를 했고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지만 이 악질 자본 삼성이라는 기업은 저희 기사들에게 인권까지 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목표가 고객 매우 만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매우 만족이라는 걸 받아오게끔 시키고 인권을 고객한테 팔라고 강제로 그렇게 시키고 오로지 매우 만족,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기계 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노동조합만이 희망이다,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노동조합을 저희가 만들었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고 선봉에 서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 가만히 안 있었겠죠. 회사를 폐업을 시켜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제가
그 이후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일하고 2015년 1월 1일부로 회사를 유장 폐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해고자가 되어서 정우영 열사와 같이 해고자 투쟁을 했지만 역량이 부족하여 아직 원직 복직을 못하고 이렇게 삼성 본관 앞에서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박병준 동지를 비롯해서 현재 몇 명의 해고자가 투쟁하고 있는지요? 예. 그 해고자는 수없이 많은데 예.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쪽에 남아 있는 해고자는 한 4명 정도 됩니다. 예. 그 4명 중에 4명 중에 2분은 지금 이렇게 합류를 하지 못하고 생기 때문에 저하고 안양근 동지만 올라와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사구 동지 우리 유족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예. 질문해 주시면. 편하게 이거- 하셔도 돼요. 예, 눈을 금할 수가 없고요.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삼촌 총자가 진짜 그 사과하고 그 책임자 처벌을 진짜 해야 된다고 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일본에도 삼촌 총자 일본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 뭘 어떻게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는지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 분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영상을 보는 분들에. 예. 일단은 저는 사쿠도 동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서 사쿠다 동지가 관심을 갖고서 일본에 있는 동지들한테까지 이걸 알려주신다니까 저는 더없이 감사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동지분들한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라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삼성, 세계의 삼성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곳이 인류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진의 최상에 있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은 회장인데 이 회장이 본인이 뱉은 약속들, 본인이 뱉은 말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노동자들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힘들면 그들은 다 가장들인데 그들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책임자가 지키지 않는 건 기업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기업이 문제이면 고쳐야죠. 당연히 고쳐야죠. 그래서 일본에 계신 동지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신다면 저희 문제에 대해서 소소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하셔서 행동하실 수 있는 거 행동까지 같이 아주 작은 거라도 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은이가 손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 말씀 다 일본 돈지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연대 투쟁을 일본에서도 하고 삼성전자의 나쁜 짓을 다 알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 남편 정우영은요. 본인이 복직하고자
처음에 2015년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자결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알리고 싶은 거는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해고자들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의하여 해고된 해고자들이 정확히 있다. 그다음 삼성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삼성이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알리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해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해고했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삼성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파괴 공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노동자들이 삼성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 남편이 원하는 건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의한 해고자들을 꼭 복직시켜 달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세요? 마음 아프셨어. 어떡하세요? 예, 하여튼 뭐 오늘 좋은 시간 가졌고요. 이제 AWC 그 소개를 좀 드리면 이제 AWC는 1992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그때 한 아시아 15개 나라 정도가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5개 나라가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도 한국위원회가 있고 제가 한국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대책위에 이수갑선 정신개성사업회 이름으로 제가 공동대표를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수갑 선생님이 AW 한국위원회 95년부터 참여하셔가지고 이게 AWC 한국위원회 대표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시다가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갑선 정신개성사업회와 AW 한국위원회는 거의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두 단체 이름은 두 개지만 결국 하나의 단체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쿠다 동지께서 일본에 가서 또 동지들에게 알리고 삼성이 국제적으로 네. 이걸 압박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